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서 미국의 대형 시계 쇼핑몰 애쉬포드의 후원으로 스위스 시계 브랜드 특집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쉬포드 측에서 제공한 구매 정보와 할인 코드는 영상 정보와 고정 댓글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글라이신의 시계들을 다뤘고, 두 번째 특집에서는 드레스 시계 특집으로 프레드릭 콘스탄트와 에터나의 시계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문페이즈 특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페이즈는 달의 위상을 다이얼에 표시해주는 컴플리케이션의 이름인데요. 천문학적 요소를 담은 컴플리케이션 중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구현하기 쉬운 편이어서 비교적 많은 시기에 폭넓게 쓰이는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저가 시계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컴플리케이션이어서 문페이즈 시계들은 중저가 시계의 경우에는 쿼츠 모델로 구현이 되거나 아니면은 문페이즈랑 느낌이 비슷한 오전오후를 표시하는 선앤문으로 대체되어서 구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시계는 셀리타의 선앤문이 아니라 진짜 문페이즈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택한 시계이면서도 비교적 양심적인 가격을 갖고 있는 시계들입니다. 하나는 제 오른손에 차고 있는 에독스의 시계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죠. 글라이신의 문페이즈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시계 다 스위스의 역사적인 브랜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계들이고 나름대로 개성을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시계입니다. 이 시계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시계가 에독스의 레 보베르트 문페이즈 모델이고, 오른쪽에 있는 시계가 글라이신의 컴뱃 6 문페이즈 모델입니다. 에독스는 지금 쿠폰 적용가가 299불이고 관부가세를 18.8%로 계산했을 때 우리 돈으로 약 40만원대 초반의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컴뱃 6 문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할인 행사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애쉬포드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쿠폰 적용가보다 10불 더 쌉니다. 혹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기간이 끝나서 이 행사가 끝나가지고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은 저희 채널 쿠폰을 걸어서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격은 369불이니까 관부가세를 포함하면은 50만원대 초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글라이신보다 스위스 메이드 라벨을 유지하면서 오토매틱 문페이즈 모델을 싸게 내놓은 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독스가 그걸 또 10만원 가까이 내려버렸습니다. 이 두 시계가 채택하고 있는 무브먼트는 똑같습니다. 두 시계 다 엘라보레 등급의 셀리타 SW280-1을 엔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SW200-1에다가 문페이즈 컴플리케이션을 더한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페이즈를 제외한 다른 스펙은 SW200-1과 동일합니다. 1시간당 28,800회 1초에 8회 진동하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의 고진동 무브먼트이고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입니다. 수동 감기와 해킹 기능을 당연히 갖추고 있고요. 일평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8초, 최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안에 들어오도록 오차 조정이 되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할 오차는 뽑기운에 들어갑니다. 무브먼트가 똑같으니까 이제 나머지 시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와 취향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글라이신은 케이스가 37mm이고 에독스는 케이스 사이즈가 42mm입니다. 둘 다 통상적인 드레스 시계의 문법을 따른다기보다는 다른 장르의 시계와의 하이브리드 같다는 느낌을 다소 풍기는데 글라이신의 경우에는 군용 필드 시계로부터의 영향이 짙게 드리워진 스타일이고 에독스는 뭔가 다이버 시계나 스포츠 시계를 만들려다가 막판에 방향을 튼 것 같은 그런 시계처럼 보여요. 에독스가 저희 채널에 처음 등장하는 브랜드니까 좀 배려를 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린 글라이신이나 에터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인지도가 낮은 거지 해외에서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둘 다 정말 중요한 스위스 시계 회사예요. 반면에 에독스는 해외에서도 그렇게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닙니다. 잠시 화려했던 전성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는 작은 규모의 회사로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명맥을 이어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깁니다. 1884년에 스위스 비엘에서 크리스천 루에플리 플러리라는 인물이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창립 이야기가 꽤 재밌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창업자가 아내 폴린 플러리의 25번째 생일 선물로 회중 시계를 만들어서 줬는데, 시계 만듦새에 감탄한 아내가 당신은 남의 밑에서 일하다가 끝낼 게 아니라 자기만의 시계 회사를 차려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설득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에독스입니다. 에독스의 전성기는 1960년대였습니다. 1961년에 이중의 고무 오링이 적용된 용두와 이중의 케이스백을 사용해서 방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얻었고, 이 기술을 적용한 델핀이라는 시계로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1965년에는 500m 방수 성능을 가진 하이드로 서브라는 고성능 다이버 시계를 내놓으면서 다이버 시계나 방수 성능이 높은 시계를 제작하는데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쿼츠 파동과 함께 에독스도 위기를 겪었고, 70년대에는 스와치 그룹의 전신이던 ASU 에이지 그룹에 잠시 귀속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시계 산업이 재편되던 1980년대 초에 빅터 스트램빈이라는 새로운 소유주한테 인수가 된 다음 지금은 레 제네베즈라는 도시로 이전을 해서 독립회사로서 시계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에독스가 기능이나 성능 중심의 오토매틱 다이버 시계나 크로노그래프 시계에 특화된 브랜드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좀 더 저렴하고 대중적인 시계를 만드는데도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게 더 돈벌이가 됐나 보죠. 이 모델의 이름이 된 레 보베르트는 에독스가 위치한 레 제네베즈라는 도시 안에 마을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레 보베르트는 무려 16세기 말부터 시계를 만들어 왔다고 해요. 원래는 농촌 마을이었는데 여기 살던 농부들이 여름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레 보베르트의 400년이 넘는 시계 제작의 전통을 우아하고 격식 있어 보이는 드레스 시계 라인업과 연결하겠다는 네이밍 전략 자체는 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계가 잘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42mm로 드레스 시계치고는 꽤 큰 편입니다. 하지만 러그가 짧습니다. 러그 투 러그가 48.5mm 밖에 안 나와서 약간 인상이 우아한 스위스 시계보다는 일본 시계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알은 큰데 손목에 넘치지 않는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것 같아요. 7인치 둘레 제 손목에 착용한 모습으로 짐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께는 11.3mm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 뭔가 디자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케이스 지름이 커서 그런지 살짝 두껍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무게는 메탈줄을 제 손목 둘레인 7인치에 맞게 줄이고 쟀을 때 150g이 나옵니다. 거의 다이버 시계 수준으로 꽤 묵직한 편입니다. 왜 이렇게 체감이 두껍고 묵직한가 봤더니 이 케이스의 방수 성능이 무려 200m입니다. 용두 잠금 기능 같은 거, 스크루다운 크라운 같은 건 없는데 이 회사의 전매 특허였던 더블 오링 크라운 같은 걸로 200m 방수 성능을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약간 궁금해지는 건 정말 이 크고 두꺼운 케이스를 드레스 시계로 만들려고 제작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원래는 방수 성능이 높은 스포츠 시계를 만들려다가 케이스가 좀 남아서 같은 틀에다가 드레스 시계도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듭니다. 시계줄을 교체하실 때 보셔야 하는 러그의 너비는 21mm입니다. 원래 달린 메탈줄이 착용감과 스타일이 괜찮은 편이어서 꼭 시계줄을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맞는 시계줄 찾기가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기본 메탈줄은 21mm로 너비를 시작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20mm로 아주 약간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의 메탈줄입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폴리쉬와 브러쉬를 번갈아서 사용했습니다. 베젤 부분은 깨끗하게 폴리쉬를 했고 러그의 정면은 직선의 사틴 브러쉬로 피니쉬를 했습니다. 곡면으로 이루어진 케이스의 측면에는 폴리쉬를 했습니다. 메탈줄의 경우는 한 줄에 5개의 조각이 들어갔는데 여기도 브러쉬와 폴리쉬를 교대로 넣었습니다. 피니쉬는 생각보다 준수하고
케이스의 윤곽을 잘 살려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계를 보기 전에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이상한 시계가 오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비용을 아꼈다는 흔적이 케이스의 피니시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케이스를 만져봤을 때 거칠거칠하다거나 이상하게 마감된 데도 없고요. 그런데 형태를 보면은 러그도 짧고 케이스의 측면이 이렇게 곡면으로 생긴 게 어딘가 모르게 세이코의 SKX 시리즈 냄새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시계 유리로는 평면에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스펙에는 따로 무반사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평면의 유리에다 시커먼 다이얼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검은색의 다이얼에는 약한 선버스트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스위스 시계에서 많이 봤던 아주 잘 브러쉬된 선레이 다이얼 같은 게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 위에는 시간을 표시하는 폴리시된 바우하우스풍의 작대기 인덱스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바우하우스풍의 단순한 다이얼에다가 날짜창과 문페이지 컴플리케이션만 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디테일에 대한 주목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고 다이얼의 바깥쪽은 다이얼의 다른 부분보다 높이가 낮은데 가느다란 트랙이 아주 촘촘히 새겨지고 눈금과 숫자가 쭉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폴리시된 은색의 시분침은 전형적으로 뾰족뾰족한 도핀 스타일 핸즈인데 초침은 그냥 일자 바늘이 아니라 특이하게 화살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침과 초침의 길이가 아주 시원하게 빠진 건 좋습니다. 12시에는 회사의 로고와 사명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 6시 방향에 시계의 하이라이트인 문페이즈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진한 파란색에 은색의 폴리시된 달과 별이 들어가 있는 문페이즈 창입니다. 그리고 흰색의 날짜 창이 3시 방향에 위치해 있고요. 아까 케이스의 경우는 기대보다 좋다고 했는데 다이얼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전체적인 가독성이 나쁜 건 아닌데 비례가 다소 무너져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42mm라는 큰 다이얼을 채우려면 좀 더 구성 요소의 비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덱스가 다이얼 크기에 비해서 좀 짧다는 느낌이 있고 문페이즈 창도 다이얼 크기에 비해서 다소 작게 느껴집니다. 다이얼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 또 프린트는 애매하게 크게 찍은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 풍의 시계에 이 세 줄의 프린트는 좀 과하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에독스의 모래시계 로고만 남기던가 에독스라는 글자만 남기던가 했으면 더 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가격대에 비해서 나쁘게 구성된 다이얼은 아닌데 오래된 스위스 시계 회사가 만든 다이얼이라고 하기에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케이스의 뒷면은 다이버 시계처럼 다소 두툼하게 생긴 스크롤다운 케이스백이 달려 있습니다. 별다른 장식 없이 에독스의 이름과 스펙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고요. 무브먼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리타의 SW280-1입니다. 200m 방수지만은 6mm 지름의 용두는 드레스 시계답게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납작하지만은 엣지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지름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립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동 감기는 셀리타 특유의 부드럽지만 살짝 무게감 있는 느낌이고요. 뒷면에 홈이 있어서 용두를 쉽게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두를 반쯤 뽑아서 위로 돌리면은 날짜창이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 돌리면은 문페이지 창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달도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고 있을 때 막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듯이 문페이즈 창도 날짜창처럼 하루에 한 칸씩 움직입니다. 가끔 문페이즈 컴플리케이션에서 달 모양이 스르륵 바뀌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일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용두를 완전히 뽑으면 초침이 멈춰서 해킹이 되고 분침을 움직여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돌리는 것도 되고 빨리 돌리는 것도 되고 용두 액션은 훌륭합니다. 야광의 경우는 시침과 분침 그리고 초침의 끝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슈퍼루미노바 C3 도료를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초반 밝기는 기대보다 잘 나오는 편이지만은 그리고 또 생각보다 오래가는 편이긴 하지만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에서 일본 시계들이나 일부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처럼 쨍하고 선명한 야광을 기대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이 시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드레스 시계가 야광이 좋을 필요는 없죠.
시계줄의 경우에는 한 줄에 5개의 조각을 이어서 만든 브레이슬릿인데 조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흐물거리지 않고 꽉 짜인 느낌입니다. 좌우로의 흔들거림이 거의 없는 메탈줄이고요. 케이스와의 유격이 거의 없는 솔리드 엔드링크를 채택한 것도 그렇고 꼼꼼하게 잘 짜여있는 메탈줄처럼 보입니다.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다른 부분은 좋은데 클래스프가 고급 시계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일본 브랜드의 중저가 시계에서나 보는 얇은 철판을 덧댄 듯한 클래스프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사용하기 불편한 건 아닙니다. 튼튼하게 잠기고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클래스프인데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니라서 좀 아쉽다는 거죠. 총평입니다. 디테일이나 완성도에서 살짝 아쉬운 면도 있지만은 엄청난 가격 대비 스펙의 시계이긴 합니다. 스위스 메이드이면서 문페이지 컴플리케이션이 들어간 가장 저렴한 시계, 그리고 믿을만한 오래된 회사에서 만든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시계를 찾는다면 에독스의 시계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회사도 이런 시계를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42mm라는 다소 큰 사이즈와 200m 방수 성능에서 오는 묵직한 케이스의 느낌이 다소 취향을 탈 것 같긴 합니다. 드레스 시계 고를 때도 크고 묵직한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이 분명 있긴 있을 거고 방수가 잘 되니까 좋다고 하실 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글라이신의 컴뱃6 문페이즈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에독스 시계보다 70불에서 80불 정도 더 비싼데 제 생각에 마감으로 보면은 에독스 시계보다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리뷰할 모델은 금색과 은색이 번갈아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에서 크리스천 베일이 차고 나왔던 36mm 롤렉스 데이저스트 같은 느낌의 시계를 찾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계를 골라봤습니다. 원래 글라이신의 컴뱃 시리즈는 글라이신이 1960년대부터 세계 각국의 군대를 위해서 만들어주던 군용 시계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그걸 확장한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컴뱃 시리즈는 전 라인업의 군용 필드 시계의 영향이 짙게 드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군용 시계 디자인을 드레스 시계 같은 세팅으로 옮겼을 때 잘 작동하느냐인데 처음에는 이 시계가 제 눈에도 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만은 자꾸 보니까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37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1.6mm입니다. 에독스 시계에 비해서 드레스 시계에 좀 더 적합한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러그 투 러그가 길지 않으니까 여성분들이나 손목이 유독 가는 남자분들까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이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7인치 둘레의 손목에 착용한 모습을 보아주시고요. 50m 방수 성능의 케이스에 두께는 돔형의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12mm인데 케이스가 유려한 곡선을 이용해서 잘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체감은 오히려 에독스의 시계보다 더 얇게 느껴집니다. 제 손목 둘레에 맞게 메탈줄을 조정했을 때의 무게도 122.2g으로 묵직하긴 하지만은 에독스의 시계보다는 살짝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고 방수 성능이 덜한 게 무게를 가볍게 하는 거겠죠. 러그의 폭은 20mm라서 맞는 시계줄을 찾기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기본 메탈줄은 20mm에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18mm로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PVD 코팅으로 금색을 입혔고 아까 살펴본 에독스 시계처럼 폴리시와 브러쉬를 교차로 집어넣은 시계입니다. 베젤은 폴리시된 금색이고 러그 정면에는 직선의 브러쉬를 넣었습니다. 다시 케이스의 모서리와 측면 그리고 크라운 가드 부분에는 폴리시를 했습니다. 메탈줄은 한 줄이 5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브러쉬된 조각과 금색의 폴리시된 조각이 교차로 들어갔습니다. 브러쉬된 부분과 폴리시된 부분이 만나는 케이스의 모서리 같은 곳을 보시면은 케이스의 피니쉬는 에독스보다 글라이신이 훨씬 더 유려하고 몇 수 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의 윤곽 같은 것도 글라이신이 훨씬 더 뚜렷하고 역동적인 곡선을 잘 활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계 유리로는 시각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더블 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습니다.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요. 돔은 크게 두툼하거나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형태입니다.
그 아래로 보이는 다이얼의 표면은 은색의 선버스트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에독스랑 비교하면 확실히 브러쉬의 결이 선명하게 보이는 고급스러운 다이얼 표면입니다. 가장자리에 눈금과 숫자들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작대기형 인덱스들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무슨 군용시계처럼 24시간 표시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회사 로고, 6시 방향에는 문페이즈 창, 3시 방향에는 날짜 창이 있는 구성인데 같은 셀리타의 SW280-1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만큼 주요 구성 요소의 배치가 에독스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37mm로 다이얼이 작으니까 주요 구성 요소들이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정교하게 배치된 느낌이 들고 인덱스나 문페이즈 창의 크기를 비롯한 각 요소들 간의 크기 비례도 잘 맞는 모습입니다. 주요 프린트들의 해상도도 에독스보다 정교한 편이고 날짜 창에 테두리를 둘러놓은 디테일도 좋습니다. 다만 드레스 시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형광 연두석의 프린트 인덱스랑 24시간 표시가 조금은 호불호를 부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은 드레스 시계에는 은색의 폴리시된 부착형 인덱스를 쓰잖아요. 이게 군용 필드 시계에서 출발한 컴뱃 시리즈의 개성이라면 개성인데 이걸 과연 드레스 시계라고 불러줄 수 있느냐는 비판도 가능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이얼의 특징이 이 시계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뒷면은 돌려서 열고 잠글 수 있는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을 넣어두고 디스플레이 창으로 무브먼트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SW280-1 무브먼트가 안으로 보이고 글라이신 특유의 장식이 들어간 로터가 보입니다. 크라운 가드에 둘러싸인 용두가 3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데 무브먼트가 똑같으니까 앞서 살펴본 에독스랑 용두 액션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수동감기의 느낌이나 이런 거 비슷하고 지름이 6mm로 똑같지만은 두께가 좀 더 두툼한 편이어서 글라이신의 시계의 용두가 더 실체감이 있게 느껴지고 잡기가 편합니다. 용두를 반쯤 뽑아서 위로 돌리면은 날짜가 바뀌고 아래로 돌리면은 문페이지 창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용두를 완전히 뽑으면은 초침이 멈추고 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용두가 커서 확실히 용두 액션이 체감으로는 더 좋아 보입니다. 같은 무브먼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용두가 크니까 드레스 시계의 용두라기보다는 필드 시계의 용두같이 느껴지는 게 좀 함정이긴 한 것 같아요. 야광은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 특히 글라이신의 시계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그리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드레스 시계인데도 인덱스까지 야광이 들어있다는 점은 좋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본 다른 에어맨이나 컴뱃 서브 시리즈랑 비교를 한다면은 문페이즈 모델이 오히려 드레스 시계인데도 야광이 아주 살짝 밝거나 지속력이 좀 더 낮기는 한 것 같습니다. 좀 의아해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메탈 줄 같은 경우에는 오이스터 줄 같은 꽉 짜인 느낌이 아니라 약간 흐물거리고 물 흐르는 듯한 유연한 메탈 줄입니다. 약간 주빌리 브레이스릿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흐물거리는 건 아니고 착용했을 때 딱 부드럽게 손목에 감긴다고 느낄 정도로만 유연한 메탈 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계도 케이스와 유격이 거의 없는 솔리드 엔드링크를 채택을 했고 그리고 이 시계 스타일에 어울리는 버터플라이형의 튼튼한 클래스프를 채택을 했습니다. 양쪽으로 열리고 닫히고 푸시 버튼이 있고 확실히 클래스프도 에독스 시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확실히 에독스의 시계에 비해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메탈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시계의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mm 사이즈의 롤렉스 데이저스트랑 비슷한 핏의 드레스 시계를 겸할 수 있는 일상용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보고 따라한 디자인이 아니라 나름의 역사와 전통이 가미된 자존심 있는 독특한 문페이즈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글라이신의 이 시계가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독스의 레 보베르트 문페이즈에 비해서는 70불에서 80불가량 더 비싸긴 하지만은 마감이나 기타 부분의 완성도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값은 하는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글라이신의 시계도 모두를 위한 시계라기보다는 호불호를 좀 탈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컴뱃 시리즈는 군용 시계 디자인으로부터의 영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그게 뭔가 드레스 시계 세팅에다 넣기에는 장난스럽다거나 잘 안 어울린다고 느끼실 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37mm가 저는 드레스 시계나 일상용 시계로는 적합한 사이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특집 3부로 스위스 메이드 오토매틱 문페이지 시계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훌륭한 가격 대비 스펙을 가진 시계 에독스와 글라이신의 시계를 리뷰를 했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의 매력과 아쉬운 점이 있는 시계입니다. 가격 대비 스펙은 둘 다 훌륭한 편이기 때문에 뭘 고르시던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길 바라고요. 오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